자, 오늘은 2019년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마감은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다국적 기업인 거대 기업이죠. 메리케이가 한국에서 8월 1일자로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좀 충격이라 한동안 잠을 좀 설쳤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달 마감은 잘 하셨나요? 어차피 해야 될 건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할 건 또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파트너 한 분이 그 허기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저희 파트너인데 20대예요. 정보가 상당히 빠릅니다. 저한테 톡이 왔어요. 메리케이가 철수한대요. 깜짝 놀랐죠. 와, 이게 이럴 수가. 왜냐면 저도 제 파트너였던 분들이 메리케이로 몇 분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서로 안부도 묻고 몇 번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 그 지점인가 센터 그런 데 몇 번 가서 그 얘기도 듣고 그랬던 터라 이게 좀 더 충격적인 게 추석 선물 세트 뭐 이런 말까지 오가고 있는 와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린 결론이라고 해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메리케이는 어떤 회사예요?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도 매출 순위를 발표를 했었죠. 그때 메리케이가 39위 했습니다. 125개 정도의 회사 중에서 39위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고요. 정보에 의하면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5위 안에 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 그 기업은 쉽게 철수하지 않는다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외국계 기업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정설처럼 이렇게 흘러내려 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도대체 믿을 데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한 것이 이번뿐이 아닙니다. 2012년도였나요? 한 7년 전에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1위였던 130년 된 기업이었죠. 에이본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돌연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철수 안 하는데 그것도 아메이를 제끼고 1위를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 회사가 한국을 철수한답니다. 이유는 매출 부진. 헐. 이 결혼이라는 것과 사업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서로 두 사람이 합쳐서 그래 열심히 잘 살자, 행복하게 잘 살자, 이래서 반반의 어떤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나라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우리나라 돌아갈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국에 남아있는 자식까지 다 낳았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돼요? 뭐 선녀와 나무꾼입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뭐 꽃 끼워거리게? 그럴 수 없는 거죠. 일반 기업이라고 그러면 저기 한국에서 매출이 안 나고 계속 적자가 난다는데 할 수 없지 뭐, 이럴 수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한 회사에 소속돼 있다는 건 거의 내가 그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통도 없이 철수한다는 건 그건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법 다 지키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철수했던 회사가 선라이더라고 기억하십니까? 아메이와 더불어 한국에 거의 초창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유통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회사만 믿고 열심히 사업하고 조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벙 떠버리는 거죠. 그 조직에서 올라오는 후원 수당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요. 좋지 않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디스트리뷰터와는 상당히 끈끈한 뭔가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철수를 했다거나 업종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같은 회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상당히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 회사는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메리케이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거의 고소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회사는 안 그런데
당신네 회사들 안 그런 거는 어떻게 보장할 건데요? 저도 폴라이프를 하고 있지만 폴라이프가 언제 어느 때 한국을 철수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 기업 할까요?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8년도의 매출 순위를 한번 보죠. 아메인, 뉴스킨, 허벌라이프 이외에 나머지가 7개 회사가 전부 다 한국 회사였습니다. 지금요, 살아남은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거의 전멸했습니다. 거의. 살아남은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BBQ, 제네시스 BBQ 아십니까? 몇 년 전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돈 보고 시작했다가 바로 접었죠. 그러면 그 회사를 믿고 준비했던,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결론은 국내 회사건 외국 회사건 지금은 믿을 만한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회사에서 월급 나옵니까? 월급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회사의 제품을 유통시킨 그 대가를 제가 받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일을 안 하면요, 10원 한 장 안 나옵니다. 은행에 가서 저 네트워크 마케터인데요, 뭐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대해 줍니까? 회사와 저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그 회사가 내건 조건, 이렇게 유통을 시키면 수당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이런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맘대로 보상 플랜을 바꾼다거나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면 이건 파트너십 관계를 위반한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 회사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회사가 이 나라에서 매출이 적다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회사를 접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철수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 일이 아닐까 생각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 아닙니까? 그리고 은퇴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조직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나에게 파이프라인처럼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는 은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상속입니다. 상속은 제가 죽은 후라도 이 조직에 남아있는, 여기서 계속 나오는 돈을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회사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회사가 튼튼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회사만 튼튼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인생의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이긴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저도 조직에서 떠나서 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회사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100%이다 보니까 잘못해도 그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보상 플랜을 나쁘게 바꿔도 아, 좋다고 그러고, 좋게 바꿔도 아, 좋다고 그러고, 분석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의 의존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그 회사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라는 회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A 회사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B라는 회사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회사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누누이 전략을 세우십시오. 프로그램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스템보다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더보다는 팀워크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도 회사에 대한 의존도,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안에 회사가 하나가 딱 꽂혀 있는 거죠. 제품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철수를 한다거나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그 제품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뷰티와 헬시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마케터입니다. 폴라이프 제품을 사용합니다. 뷰티와 헬시, 그 중에 저는 헬시 쪽, 다이어트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이어트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식이요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식이요법.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서는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 필요해요? 운동 필요합니다. 왜? 살만 빼면 살이 늘어지니까요. 그래서 제품은 저는 폴라이프 제품 씁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가장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프로그램화 시킵니다. 세 번째, 운동 도구. 네 번째, 보조로 바르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코엑스 박람회에 갔다가 얻어 걸린 건데, 와, 이거 우리 프로그램에 넣으면 너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저희 회사의 제품과 겹치지 않아서 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를 끝내고 나면 프로필 사진을 무료로 찍어줍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 바르고 마시고 운동하고 관리받고 이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만약에 회사가 잘못됐어요. 갑자기 제품을 변질돼서 만든다거나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4-5가지 프로그램 부분적인 안에 하나가 지금 빵꾸가 난 겁니다.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제품 중에 4가지의 부분들도 다 돈이 되는 것들로 만들었어요. 아, 진짜 사업 안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회사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 나빠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네트워커들도 일반 유통, 일반 제품과 손을 잡아서 콜라보를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융합의 시대라면서요. 융합을 할 때가 됐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해 가는데 네트워커들만 그냥 무조건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외치다 보면 오늘 같은 이런 메리케이 같은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그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밖에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프로가 되지 마시고요. 다이어트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어떻게 다 살 빠졌어? 그러면 일반 네트워커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폴라이프 거 먹어봐. 폴라이프 거 됐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분들은 너 어떻게 하다 살이 빠졌어? 그러면 김종익 쌤 찾아가봐. 김종익 쌤이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자, 뭐가 브랜드화가 되어 있죠? 제가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꼭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충격이 덜할까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